Kyongil Jung Ilhak Yeon Doduk. 네, 안녕하세요. 경희중 1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우정은 왜 소중할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나이 때는 특히 더 이제 우정이 소중할 나이이죠.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어린이에서, 초등학생에서 벗어나서 청소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보다도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죠. 하루 중에. 그쵸? 초등학교 때는 이제 학교가 좀 더 일찍 끝나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어린이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손길이 많이 필요했던 나이였지만, 지금 이제 청소년이 된 여러분들은 물론 여전히 부모님의 보호하에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독립적이고, 또 주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가 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처럼 우정은 옛날부터, 현재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우정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정이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였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과거의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 또 조상들께서도 이런 우정의 가치를 매우 강조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신라의 화랑 아시나요? 신라의 화랑은 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청소년의 민간 수양 단체입니다. 화랑은 특히 이 신라 시대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정말 출중한 그런 집안도 좋고, 또 그 안에서도 머리도 좋고, 무술 실력과 뭐 지식까지 겸비한 그런 정말 출중한 인재들을 청소년 뽑아서 청소년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그 신라 안에서 거의 아이돌급의 인기를 누렸다고 하는데, 이런 화랑들에게 주어지는 5가지 규범이 있었어요. 바로 세속오계라고 하는데요. 세속오계라고 하는데요. 이 세속오계는 그 신라의 화랑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교우이신이라는 규범이었어요. 이 교우이신이라는 규범은 이게 무슨 글자죠? 사길교, 그리고 벗우, 써이, 믿을 신이에요. 친구는 믿음으로써 사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친구 관계를 다룬 내용으로 믿음으로써 벗을 사귄다라는 의미래요. 자, 이렇게 신라에는 나라를 이끌어 나갈 뛰어난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친구와의 우정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화랑들은 굉장히 엘리트라고 했어요. 어떤 집안도 그렇고 뭐 문무를 갖춘 정말 훌륭한 인재들을 뽑아서 청소년 민간 수양 단체였는데, 여기 안에서 중요시 여기던 가치가 바로 교우이신, 즉 우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예시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신라, 화랑, 우리나라의 이제 역사를 통해서 우정의 소중함의 예시를 찾아봤는데, 고대의 서양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우정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필요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라는 책에서 나온 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행복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우리가 받는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가 친구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즐거움을 느낀다. 반대의 경우에는 고통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좋고 나쁜 것에 대해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이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우정,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친구는 어떤 존재죠? 그쵸. 우리가 받는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행복으로 인해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반대의 경우는 고통을 느끼고, 이것처럼 어떤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사람이 친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고통을 이해해주는 것을 우정이라고 보았대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친구가 없다면 아무도 그 삶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우정이 매우 소중한 가치임을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우정과 관련된 고사성어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죠. 어떤 게 있죠? 아까 말했듯이 교우이신도 있었지만 넌 얘는 내 중마고우야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중마고우라는 것은 대나무 말을 타고 놀 때 놀던 벗이다. 대나무 말을 같이 타고 놀던 벗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대나무 말을 타고 논다 라는 거는 보통 그런 것들은 매우 어릴 때 타고 놀죠.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는 때는 매우 어릴 때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같이 매우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우정을 깊이 나눈 친구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중마고우라는 이야기를 하죠. 또 여러분 금란지교라고 들어보셨어요? 금란지교? 금란지교라는 거는 쇠보다 견고하고 난초보다 향기롭다 라는 뜻으로 매우 친밀한 사귐 혹은 두터운 우정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래요. 그리고 막역지우, 그리고 우리는 막역하다, 막역한 사이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서로 거스름이 없는 친구다, 서로 거리낄 게 없는 친구다 라는 뜻이고, 허물이 없이 아주 친한 친구를 이르는 말을 막역지우라고 합니다. 또 부무유신 이런 말이 있죠. 예전에 그 엄청 유명한 일화가 있었는데, 그런 검은고를 잘 튕기는, 선생님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어쨌든 그 검은고를 잘 튕기는 정말 훌륭한 음악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친구가 죽고 나자 그 정말 검은고를 키기도 좋아하고 검은고를 정말 잘 치는 사람이었어도 불구하고 친구를 잃은 슬픔에 그 검은고의 줄을 끊었다고 해요. 그거에 관한 사자성어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게 굉장히 많은 친구 그리고 우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어떤 우정이란 가치는 오랜 세대, 오랜 역사를 지속해오면서 인류에게 정말 소중한 가치로서 계속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그런 배경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제 우정이 소중하게 다뤄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우정의 정원을 만든 에피쿠로스라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에피쿠로스는 기원전 306년에 유명한 철학 공동체를 만들어 우정의 정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는 이 정원에서 여성과 노예를 포함한 여러 친구들과 함께 철학을 공부하고 토론하였다. 에피쿠로스는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우정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친구들의 도움이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도와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를 돕는다 라는 말을 남겼다. 즉 우정은 실질적인 이득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 앞에 같이 있어주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에피쿠로스라는 것은 이제 고대 그리스의 철학 공동체예요. 에피쿠로스는 이제 어떤 정신적 가치로서의 쾌락을 추구하고 매우 은둔적인 삶을 살면서 소규모의 어떤 집단과 상호작용하면서 사는 그러한 어떤 철학 공동체인데, 이들은 굉장히 소박하고 또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박하고 또 검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들이 그런 소박하고 검소한 공동체고 또 은둔적인 소규모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특히 이들 사이에서 그 소규모의 공동체 안에서 우정이 중요했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의 어떤 만남과 대화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것을 많이 느끼고, 또 정말 이래서 우정이 소중하구나, 이래서 내 친구가 정말 나에게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때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어쨌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우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정이 그러면 우리가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왜 우정이 소중한 것일까요? 한번 이유를 찾아볼 텐데, 먼저 우리는 우정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고 또 많이 지치고 할 때 친구의 응원
여러분들을 정말 잘 알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넌 할 수 있다. 힘들었지? 고생했어. 등과 같은 어떤 위로나 격려의 말을 해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그 친구들을 봐서라도 힘을 내고 싶고 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얻죠. 이처럼 어떤 외롭고 힘들 때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든든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자, 이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석진이는 교내 축구 경기에 반 대표로 나갔다. 그러나 석진이는 실수로 자책골을 넣었고 석진이네 팀은 그 경기에서 졌다. 석진이는 속상한 마음에 혼자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그러자 가장 친한 친구인 태민이가 다가와 석진이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말했다. 속상해하지 마. 네가 평소에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어. 특히 내가 가장 잘 알아. 이번 경기에서도 너의 슛이 상대편 골문을 여러 번 스쳤잖아? 골키퍼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다 보이더라. 라고 이제 태민이가 굉장히 따뜻한 말을 해주고 있죠. 사실 이제 친구라는 존재가 가족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잘 여러분들과 같이 같은 환경에서 자란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로해 준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인연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면 그쵸, 뭐 부모님이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잘 알고 또 혈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어떻게 보면 남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남일 수도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편을 들어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격려한다는 거는 굉장히 소중한 인연이고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바로 우정이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이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속상한 일이 있거나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가족이 아닌 그 누군가 친구가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또 여러분들을 격려해준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과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 고3 때 굉장히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 선생님 개인적으로 고3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선생님 옆에 있던 친구들이 같이 공부도 열심히 하자, 힘내자 하면서 응원을 많이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거를 많이 극복하고 또 많이 좋아졌던 게, 지금도 그 친구들한테 매우 고마운데,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마고, 붕우유신, 이런 친구가 있어요. 바로 이제 선생님이 7살 때부터, 선생님이 여러분보다 어릴 때였죠. 굉장히 어릴 때였는데, 이제 유치원에서 만난 친구가 현재까지, 함께 되게 잘 지내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제일 친한 친구이기도 한데, 심지어 선생님과 대학교에서 같은 과를 나왔어요. 같은 대학교, 같은 과를 나왔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인연이 계속 이렇게 돼서 정말 가장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를 통해서 선생님도 굉장히 막 어렵고 힘든 일이 있거나 좀, 일상을 살다 보면 좀 울적할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친구가 정말 좀 도움이 많이 되어 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에 정말 많이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선생님도. 자, 어쨌든 자 그러면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우정을 나눔으로써 위로와 또 격려, 용기를 얻죠. 그리고 그런 친구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생각할 때 친구가 나를 알아주고 또 이해해준다고 느낄 때 우리의 슬픔이 좀 위로를 받고 또 기쁨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또 그러면 우리는 친구, 우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죠? 네, 바로 성숙한 인격을 형성해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과 친하고 또 여러분들 잘 아는 친구라고 할지라도 갈등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쵸? 그 누구도 아무리 가장 가깝고 아무리 친한 친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한 갈등을 통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또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닌 정말 자신에게 솔직하게 잘 전달하고 그렇게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장을 함과 동시에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성숙한 인격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것도 다 연습이니까요. 그래서 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사회성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이제 어떤 성숙한 인격이 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숙한 인격이라는 거는 나 혼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속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배려하고 그 안에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갈등도 같이 해결하고 이러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성숙한 인격이냐 아니냐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사회성이 정말 이 성숙한 인격의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 사회성은 여러분들 어떻게 키워질까요? 물론 이런 사회성이 키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태어난 가정이라는 것이 제 1차적인 어떤 사회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 바탕이 되는 공동체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라서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밖에 나와서 학교도 다니고 여러 다른 친구들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또 형성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 관계를 통해서도 이런 성숙한 인격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역지사지, 그쵸? 내 입장, 내 어떤 주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주장도 함께 고려해 보면서 존중해주고 또 나의 의견도 적절히 또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성숙한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했죠? 인간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존재예요.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회적인 존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회적인 존재로서 자랄 수 있는 환경에 놓여야 하죠. 그것이 바로 친구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상호작용, 또 친구가 돼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의 모습을 획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편입이 되고 또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원만한 인간관계를 그 안에서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우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 왜 소중할까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친구의 존재가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이런 정서적 성숙한 인격을 형성해가고 사회적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것 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친구라는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또 과제로 내줄 테니까 써서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